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증시도 그렇고 세계 경제 전체가 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불안감이 조성되다 보니까 요즘에 주식시장보다 비트코인 물어보는 분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오늘 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DP 정윤성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생겨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2020년도 새해가 이제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항상 새해가 지날 때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떨지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비트코인의 이제 흐름 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8년도에는 정말로 전 세계가 비트코인의 광풍이 불 정도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한 200만 원, 300만 원대에서 2,500만 원대까지 10배가 넘는 그런 급등세를 보여줬었고요. 그 이후로는 각국 정부에서의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책이 생기면서 급락을 하고 지금까지는 계속 어떤 횡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20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저점을 좀 높여주는 구간에서 조금 박스권 형태를 부려주고 있고 어떻게 봤을 때 예전에 코스피 지수처럼 어떤 박스권대를 비트코인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어떤 관심도가 커져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올해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서 한 가지는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그 구글의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트렌드 같이 사람들이 SNS나 포털 사이트에서 얼마나 검색을 많이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투자 지표로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구글 키워드를 보시면 지금 1월 달에 검색 양이 전월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랑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검색을 많이 하는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월 대비해서 2배가 넘었다는 것은 상당히 급격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커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16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지금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2020년도 초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반감기, 그러니까 반감기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이 있습니다. 채굴하면 흔히들 보면 컴퓨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식을 맞췄을 때 비트코인을 일정량을 주는 그런 채굴 방식이 되고 있는데 이 채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 주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주식 수는 늘어날 수밖에 아니 그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와 마찬가지의 원리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반감기를 통해서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6년도부터 반감기가 계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2016년도에는 반감기 때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17년도 같은 경우는 13배의 급등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는 어떤 비트코인의 시세를 그려주는 이슈 중에서 가장 큰 빅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초반부터 비트코인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의 은행인 바이에른 LB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냈었는데 반감기 도래 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보다도 수십 배 이상의 좀 어떤 강세론을 좀 펼쳐주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사실은 비트코인 매매를 해보신 분이나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예전부터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는 선반영돼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일각도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이슈는 100%다 시장에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감기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 반감기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의 상승세와 이어지려면 이거 플러스 어떤 다른 호재도 같이 겹쳐졌었을 때 좀 강력한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탈하고 있고 전 시간에도 뭐 디즈니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지금 잠정 폐쇄를 일시적으로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럴수록 주가는 굉장히 악재라고 좀 볼 수는 있고요. 지금 증시에서 봤었을 때도 관련돼 있는 테마주, 그러니까 뭐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손 소독제, 뭐 백신 관련주들만 상승을 하지 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하향세를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자산들을 보면 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달러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커져가면서 비트코인 자체도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었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춘절 연휴가 끝났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춘절 연휴가 끝나고 항상 매년 상승했던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국 춘절 같은 경우 상당히 연휴도 길고 중국인들의 어떤 풍습, 관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을 좀 많이 쓰는 그런 풍습을 굉장히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산을 직접 주는 것보다는 온라인 송금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항상 춘절 연휴 전에는 비트코인을 좀 팔거나 이것을 어떤 현금화를 하면서 좀 떨어지고 또 춘절 이후로는 다시 재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면서 춘절 이후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춘절 이후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요. 1월 평균 과거 데이터를 보면 거의 비트코인이 5%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고 춘절 이후로는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올해도 역시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지난달 대비해서 한 25% 상승을 했었는데 매년 춘절 이후로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그런 이슈는 이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워낙 앞서 차트 드렸다시피 17년도에 급등 이후로 급락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의 국면으로 춘절 연휴가 맞닥뜨리면서 좀 상승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19년도 같은 경우는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점차적으로 저점 매수세가 나오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올 초 같은 경우는 지난 어느 때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이란 사태가 벌어질수록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서 과거에는 금이라든지 뭐 달러 같은 안전자산, 전통적인 안전자산만 올랐지만 어느덧 몇 년째 비트코인이 거기에 대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변동성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러면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자산인지 또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주식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시장의 참여자들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송금 결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결국 화폐 같은 경우는 많이 쓰여야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용성도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심리가 위축될수록 오히려 비트코인은 올라가는 그런 증시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G2 국가가 국가를 주도로 하는 비트코인의 국가가 발행한 코인, 크립토 자산을 계속적으로 좀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발행 디지털 자산 CBDC라고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고 이 글로벌 화폐 사용량을 증대 계획이 있는데 결국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처지는 부분이 위안화의 활용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뒤처진다라고 보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 중국이 발행한 어떤 코인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14억 명의 인구와 생산 교육을 통해서 미국을 앞지를 계획이 있고 여기에 대한 대항마로서 페이스북이 이제 발행하는 리브라를 볼 수가 있는데 리브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24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송금이라든지 결제 서비스, 금융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두 거대 공룡 간의 어떤 대결 양상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쓰여야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을 했던 선물이나 마진, 옵션 상품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파생 상품의 거래량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비트맥스나 바이비트 이런 마진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지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CM이나 벡트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디파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어디다가 맡겨두면 이자를 주는 그런 상품들도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확산이 될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나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비트코인을 함께 갖고 가면서 변동성을 줄이고 오히려 어떤 글로벌 악재에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도 같이 갖고 가는 그런 투자의 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비트코인의 호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올 초부터 좀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뭐 주식 시장이나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도 이렇게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DP 정윤성 이사와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